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뭐 주위 사람들한테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 뭐 가족들, 지인 이렇게 다 물어보니까 회생 파산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제가 좀 몇 개 모아봤는데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예. 제가 한번 꽤 되네요. 대부분의 이제 의뢰인들이라든지 회생 파산을 갖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조금씩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이제 채권자 목록에 이제 들어갈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은행권이라든지 뭐 대부업체에만 돈을 빌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 빌리다 안 되면 지인들한테도 빌리고 그래도 안 되면 대부업체한테도 가고 사채도 쓰고 하겠죠. 지인들한테 빌린 경우에도요, 그 채권자 목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금융사라든지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부채증명서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증명서를 저희들이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갖다가 어느 정도 특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독특한 게, 이게 좀 두리뭉실한 경우가 있어요. 조금 금액적인 게. 이체 대역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한 게 있으면 그 부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인들 채권들 같은 경우는 좀 뭐가 좀 다르냐면, 일반적으로 개인 워크아웃을 알고 있잖아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지인들 채권을 갖다가 일반 그 사인들의 채권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파산 절차에서는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르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들의 채권도 넣을 수 있습니다. 채권사에서 주심한다면서 집에 찾아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채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추심하는 게 업무지 않습니까? 의뢰인들이 채무자잖아요. 채무자들한테 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야간에 뭐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 내용을 갖다가 다른 제3자에게 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채권의 공정한 주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주심하는 건 괜찮은데 뭐 제3자에게 알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주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신다면 뭐 전문가한테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파산 선고만 나면 이제 끝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파산 면책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 번호 2개가 붙습니다. 하단으로 붙고요. 하면으로 붙습니다. 그 하단은 같은 파산이고요. 하면은 면책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이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거잖아요. 나의 재산보다 그 채무가 더 많다는 걸 받아들여서 파산 선고가 난 다음에 이제 면책이라는 단계를 가게 되거든요. 면책을 가면 이제 파산 관제인들이 있는데, 파산 관제인에서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든지 이 사람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닌지에 대해서 뭐 저희들한테 많은 소명을 구하거든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도 이제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파산 관제. 그러면 이제 면책이 됩니다. 면책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채무에 대해서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파산 선고가 났다고 해서 파산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면책이 나야지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사건이 진행되어도 이자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납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개인 채권자들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갚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편파 변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좀 막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만 편파 변제를 한다고 하면 이게 자기 채권액에 비례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누구만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더 적게 받는다고 하면 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편파 변제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추후에 나중에 뭐 주심을 갖다가 막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갚지 않으시고 회생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 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말을 못하는데 가족들의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이게 질문이 있는데,
저희 의뢰인들이 채무자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그 자기 가족들한테는 이런 걸 안 알린단 말이에요.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 부인이 나의 채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내 부모라든지 내 자식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의 돈의 흐름이 가족들한테 갔는지, 아니면 특히 배우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청산 가치를 판단을 할 때 배우자의 재산에 관해서는 2분의 1을 이 사람의 청산 재산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배우자의 자료들이라든지 뭐 가족들한테 뭐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자료로 첨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가족들이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면 왜냐하면 뭐 오랜 별거 생활 동안 뭐 연락이 뭐 서류상으로 뭐 결혼했다든지 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한테 이거 뭐 얘기를 못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자료들을 받아서 이제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가족들의 도움을 못 받는다고, 서류 발급 같은 부분에 도움을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개인회생 절차라든지 파산 절차를 진행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들 법원에서는 뭐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